Where's Messi? Where's Messi? Where's Messi? Messi down. Where's Messi Messi? down. Messi down. Where's Messi Messi? down. Everybody see Messi. Where's Messi? Where is Messi?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Messi, Messi. Messi down. Where's Messi? 94년 월드컵에서 사우디는 16강에 진출하며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던 한국 축구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명실상부 중동 축구의 왕은 84, 88년 연속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비상했고 94년에 비로소 세계 무대에도 모래바람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월드컵 진출 역사만으로는 아시아에서 비교 대상이 없던 한국 축구가 염원이라 부르던 16강입니다. 공교롭게도 1984년부터 2011년까지의 아시안컵은 사우디와 일본의 2파전이었습니다. 8번의 대회에서 일본이 4회 우승, 사우디가 3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한 번의 이변은 이라크였습니다. 한국이 연속으로 이란을 만나 매번 혈투를 펼치던 지루한 역사가 반복되던 시기에도 결국 우승은 일본, 사우디가 나눠 가졌습니다. 아시안컵 우승팀에게는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각 대륙컵 우승팀끼리 다투는 대회입니다. 해당 대회는 최강의 대륙을 가리는 목적 이전의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팀 입장에서 최강의 팀들과 제법 진지하게 다투는 평가전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팀을 홈으로 초청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우승팀은 돈을 받고 남미와 유럽을 제패한 팀과 승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꿀 대회였습니다.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참가한 아시아팀은 다음 월드컵에서 선전하는 나름의 징크스 또한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이 오래도록 없는 한국은 2001년 개최국 자격으로 한 번 출전했고 다음 해 펼쳐진 월드컵 성적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우디는 정말 갑자기 몰락했고 월드컵 본선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중동발 최대 경보는 완전히 이란이 되었고 특이할 정도로 주요 대회의 도추첨은 한국과 이란 그리고 사우디와 일본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란 이전에 한국은 주요 대회 특히 원정에서 사우디에 자주 참패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전체 국가를 통틀어 이란과 사우디 두 나라에게만 역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최종 예선에서 중동의 왕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일본, 호주와 함께 조합된 어려운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일본 축구를 넘었습니다. 두 팀은 만남마다 서로 동아시아의 자존심과 중동의 제왕이란 호칭을 붙이며 지켜보는 한국과 이란 팬들의 심기를 건들곤 했습니다. 사우디 부활의 결정타는 역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치니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몰락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어선 중동 최강입니다. 지금의 그들은 아시아 어느 팀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고 감독에게 430억의 연봉을 주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세계 감독 연봉 순위 1위는 만치니이고 2위는 펩, 3위는 알티파크의 제라드입니다. 4위는 시메오네 그리고 5위는 토마스 투엘 감독입니다. 사우디가 얼마나 축구에 진심인 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이긴 기록이 없습니다. 친선전에선 제법 이겨왔지만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만난 사우디에겐 경기력에서 철저히 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원정에서 사우디는 유럽의 파워와 남미의 기술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보일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를 통쾌하게 월드컵 예선에서 박살낸 기억은 위에 언급한 사우디 몰락 시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피해 사우디를 만나야 한다며 마치 일본은 세계 최강의 팀 사우디는 아시아 변방처럼 표현하곤 했습니다. 일본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절대로 사우디를 만나야 한다는 논리에서 과대망상의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현실은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를 이기면 아시안컵 역사상 첫 승이고 가장 근래의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을 누르고 1위에 오른 레이스에도 강팀이며 자국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한 리그가 있으며 협회는 압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어제에도 한국팀에 고의로 사우디를 만났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만날 상대는 아시아 무대에선 최고 수준의 적인데 언론에선 마치 그들이 일본에 비해 굉장한 약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월드컵 우승국을 이겼다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팀에게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시라는 이름의 존엄성은 애써 외면하며 일본은 세계 최강이 된다면 논리가 어떤 구조로 파생되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습니다. 월드컵과 달리 아시안컵에는 가끔 이겨도 비판하거나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말레이전에 한국이 역사적인 3실점으로 비판받았다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를 최초로 이기는 결과 또한 그만큼의 응원과 박수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패배한다면 후폭풍 또한 팀의 몫이고 국가대표란 이름의 무게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했을 땐 그냥 순수하게 잘했다고 말하는 당연함입니다. 비난은 쉽게 하고 박수는 아낀다면 애초에 한국팀을 응원하는 것이 맞냐는 원초적인 의문이 남게 됩니다. 사우디에 판매된 경기 티켓은 무려 3만 장 이상입니다. 경기장은 초록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고 날씨와 환경 또한 사우디의 편입니다. 말 그대로 적진에 11명의 붉은 옷을 입은 선수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3만 사우디 관중 앞에서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 옆에는 누가 있나요? 그들이 경기장에 태극기를 달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독이 싫어서 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대표해서 한국팀은 이겨본 적 없는 무대의 상대를 만납니다. 우리끼리 싸우다 힘을 키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다른 나라에 얻어맞은 기억은 이제 충분합니다. 분야를 막론한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에서 지기가 안되면 백전승은커녕 역사 내내 패배입니다. 응원할 땐 하고 욕할 땐 하고 정상적인 축구를 기원합니다. 적어도 휘슬이 울리기 전에 대표팀을 향해선 응원이 당연합니다. 일부 선수에겐 이번이 마지막 대회입니다. 감독이 바뀌던 협회가 바뀌던 그 선수의 평생에 피파 트로피의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강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사우디가 우리보다 더 승리에 집념한다면 그때도 질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휘슬도 울리기 전에는 제발 평범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벌써 4번째네. 잘해야죠.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손흥민이 말하는 응원을 부탁한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타지에선 안녕하세요. 한국어 인사말도 자양강장제의 효과를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기고 싶다는 단순한 감정은 인간에게 강한 자극을 이끌어냅니다. 무엇을 위해 이겨야 하지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생긴 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관중석의 3만 사우디 팬들을 지켜보며 내 나라에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감정은 축구에서 설명이 필요 없이 주요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는 리버풀의 노래입니다. 선수단은 모든 순간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들이 패배하는 순간 EPL 창설 이후 그렇게 오래도록 우승을 거두지 못할 때도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클럽의 로열티이고 선수단의 자부심입니다. 팀의 완성은 팬에 의해서입니다. 리버풀이 무수한 패배를 당하던 시기에도 관중석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고 노래 불렀던 팬은 리버풀의 우승 순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패배를 대하는 자세는 비로소 승리의 성취감을 온전하게 완성합니다. 내일 카타르에서 한국팀은 혼자 걷지 않길 응원하고 선수들 또한 국가대표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길 기원합니다. you.